자, 한 주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채권의 흐름을 보게 되면서 이번 주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채권 시장의 흐름 어떻게 흘렀나요? 네, 최근 들어서도 금리가 많이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 금리도 지난 한 주 동안 9.9bp 정도 올라간 4.25%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이달 들어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온 경제 지표도 채권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7월달 미국 소매 판매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보다 0.7% 정도 늘어났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0.4%를 다소 크게 상회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급격하게 소강되는 모습들 나타났고, 이런 부분들이 채권금리 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도 유사한 흐름이고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일주일 전 대비 3bp 정도 오른 3.7%까지 상승한 상태고, 10년물 금리도 보다 많은 8.5bp 정도 상승해서 3.9%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미국 금리 상승에도 연동이 됐었고요. 중국발 부동산 부진 우려도 다소 소화가 되면서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들어서는 중국 얘기는 약간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이제 채권 시장의 이슈 들어가 볼 텐데, 우선은 키워드로 한국 국채 금리가 미국과 이제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지난주부터도 계속 잡아주고 계시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글로벌 채권 시장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국채금리의 가파른 상승입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 이후에 주요국 21개 국가의 10년물 국채금리 평균 상승폭은 15bp 수준이었습니다. 글로벌 국채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 공통적인 배경은 유가 상승이었고요. 더불어서 이 중에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은 국채 공급 부담 이외에도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들이 확대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다시 한 번 더 가중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를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2주간 금리 변화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미국을 비롯해서 대부분 국가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채권 약세 압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국내 채권 시장은 최근을 기준으로는 금리 상승폭이 글로벌 대비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이 관측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스팁은 짧고 플랫은 길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언급했듯이, 미국과 현재 비미국 경기의 디커플링이 강화되는 상황과 그리고 비우호적인 수급 여건 같은 부분들은 미국 국채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 한국을 비롯한 비미국 국가들의 경기에 대한 우려들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비미국 국가들의 정책 금리 인상 속도 및 시기가 늦춰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오히려 차별화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글로벌 통화정책 흐름을 조금 과거에서 돌아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비미국 국가들이 시차를 두고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패턴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올해 하반기 이후로는 비미국 국가들이 정책금리 인상을 중단하든지 또는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조금씩 관측이 되고 있고요. 한국 역시나 경기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상 중단이 지속되고 있고, 비미국 국가들 전반으로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되고 있는 점과 맞물린다면 향후에 국채금리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한국의 국한에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6월 말 이후 상승한 유가 부담으로 4분기 인플레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가능성들은 있지만, 이게 글로벌 금리의 추세적 상승을 시사하기보다는 변동성을 높이는 재료로 작용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급적인 측면이고요. 향후에 채권금리의 상승 여력은 국내를 기준으로는 차츰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도 국내 채권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채권 시장이 글로벌 채권 시장에 연동해서 7월 중순 이후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6월에 이어서 7월 달에도 외국인들은 8조 원의 원화 채권들을 순매수했고요. 8월 들어서도 3조 원 이상 순매수하는 흐름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원화 채권 보유 듀레이션도 연초 4.3년에서 현재 5.1년 정도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이러한 외국인들의 채권 잔고와 듀레이션 종반 증가 현상은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기 재정거래 투자에서 중장기 성향의 바이앤홀드 투자로 이동할 수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거래 역시나 최근 원달러 서브 레이트가 쉽사리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단기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방어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펀더멘털이라든지 통화정책 측면에서 채권 금리의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외국인 수급 역시 향후 국내 금리의 하향 흐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구위원님께서는 추세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셨고요. 말씀 쭉 들어보니까 조금씩 주변 환경이 조금씩은 나아져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간 채권 전략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번 주는 이벤트가 많습니다. 일단 목요일날 예정된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고요. 그리고 25일날 예정된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도 시장은 주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지표의 전반적 전개 방향을 고려하는 7월 FOMC 입장을 잭슨홀 미팅에서도 그대로 고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과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얼마나 시사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발 이슈는 현재 글로벌 채권 금리의 하방 압력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가 인하로 결정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통화 완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과연 중국 정부가 시장의 기대에 추가적으로 부응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 자체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들은 떨어지긴 하지만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커질 가능성들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일정들 꼼꼼하게 체크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